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리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2017년 포항에서 발생했던 지진의 원인이 알고 보니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포항 지열발전 시추와 물 주입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전례 없는 인재 지진 피해에 대한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같은 지진 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다 파악을 해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그 많은 피해자를 냈던 지진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니 이것만으로도 너무 충격인데요. 그런데 어째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대체 뭐지?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네, 지난 2017년에 있었던 포항 지진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다들 선연하게 기억하실 듯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정말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사실 서울에서도 그런 그 지진의 강도가 느껴질 정도였기 때문에 여기 경북 인근 포항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공포는 정말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 때문에 정말 전례 없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연기가 되기도 하고 했었죠. 실제로 살고 계시던 집이 이제 무너지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피해가 크셨을 테고요. 부상 입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포항 시민들이 집 밖에서 공포와 추위에 떨고, 그때 또 겨울이었잖아요. 그죠? 추울 때였는데 공포에 추위에 떨고, 거기다가 전국의 수험생들이 수능시험 연기가 되면서 큰 혼란을 겪어야 했던 그 어마어마한 국가적 재난 사태가 알고 보니 인재였더라. 이게 너무 충격적인, 너무 무섭죠. 어떻게 이게 인재일 수가 있지? 그 지진이 어마어마한 이 파장을 낳았던 그 지진이 바로 인재였더라라는 조사 결과가 지난 20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조사연구단에서 2017년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것이다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제기했던 의혹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우리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열 발전이라는 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깊은 땅 속의 높은 열을 보일러 삼아서 물을 끓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열로 물을 끓여서 그걸로 수증기로 이제 전기를 만든다, 이런 방식인데요. 그런데 땅 위에서 고압으로 물을 이렇게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압력에 의해서 좀 작은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외국에서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는 더 다른 게 뭐냐면요, 단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지진이 발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단층들이 겹겹이 이 충격을 가하면서 완전 더 크게, 작은 지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 크게 증폭이 돼서 큰 지진으로 몰고 왔던 게 이제 이 포항 지진의 경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지열 발전소를 세우고 운영하는 동안 그러면 이 단층대의 존재에 전혀 몰랐다는 건지, 이럴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못하고 땅의 열을 이용해서 이걸 하는 건데 지질 조사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냐, 이런 의혹이 드는 거잖아요. 그때 지열 발전소를 세우기 시작한 바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12년에 이 지열발전소를 세우면서 이 지역의 지열 온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열이 높으니까 이걸로 충분히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제 부지 선정 이유를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완전 깜깜이 선정이었다는 겁니다. 포항 흥의 읍이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신지라고 하는데, 전혀 이 안에 땅에 단층이 있어서 이런 것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조차 안 하고, 여기 땅에 열이 높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밀어붙인 건 아닌가? 본인의 출신지기 때문에 밀어붙인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 선정 과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이걸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민간 사업자로 민간 사업자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된 지오넥스 같은 경우에는요, 연매출 100억 원이 안 되는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열발전을 추진하면서 한때 주식 상장을 시도할 만큼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 너무 이명박 정부 때 너무 많이 봤던 그림이잖아요. 뭔가 좀 뭐도 없는데 갑자기 이 뭐 사업 하나 정부랑 같이 뭔가를 하면서 갑자기 막 뻥튀기가 되고 뭐 이런 사례들 너무 많이 봤는데, 그죠? 심지어 이 기업은 이명박 정부로부터 자원개발 공훈기업으로 훈장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그 자원개발 트라우마 막 기억나시죠? 이 기업도 왠지 좀 의심이 많이 되는 거죠. 정말 이 기업이 물론 정말 이 기업이 그 분야에서 너무나도 대단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기업이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됐을까? 그게 의심스럽지만요. 아무튼 정말 이 기업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100억도 안 되는 연매출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된 것인지,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말 특혜라는 것이 없었는지, 정부와는 어떻게 좀 관련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밝혀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감사원에 국민감사가 청구돼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도 지열발전 사업의 진행 과정, 부지 선정의 적정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포항시민 1156명이 이미 정부 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난 1월에요. 국가와 지역발전 업체 넥스지오, 그리고 설비와 자금을 투자한 포스코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또 가뜩이나 정부 조사 결과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이분들의 주장에 보다 더 힘이 실리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이 주민들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피해 주민들이요, 이전부터도 이 지열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에 정부 과실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과실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다고 해요. 이분들이 법원에 낸 소장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시행했던 신재생에너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활성단층으로 지진 피해 가능성이 있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지열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국가적 차원에서 기획했다라고 하면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이렇게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이전에도 주민들이 그렇게 좀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했던 문제인데 이게 지금 조사 결과까지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자유한국당, 특히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납작 엎드려서 포항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를 해야 될 듯한데, 근데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정말 기가 막혀요. 깜짝 놀랐네. 포항 지진이 문재인 정권 때문이래요. 네? 포항 시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하고 촉진시키고 방치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음이 드러났다. 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어제 논평을 낸 내용이라고 합니다. 인재를 제로 촉발시켜서 재앙을 일으킨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안이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유체이탈도 아니고 대체 뭘까요? 이렇게 어떤 사고의 흐름이 거쳐지면 이런 결론을 내리는지 정말 납득하기 어렵죠. 민 대변인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던졌는데 대선 공약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겠다고 했는데 포항 지진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래요. 6개월 만에,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포항 지진이 났으니까 대선 공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지진이 인재이기 때문에. 아니, 이명박 정부의 지열 발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인재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대체 뭘 들으신 거지? 조사 결과를 아예 못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나?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민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까지 걸고 넘어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독주에 목매느라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도 방치했고 에너지 시설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다.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을 유발한 근본 원인은 이 정부의 안이함이었고 그 원인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잘못 잡은 대통령의 왜곡된 의지였다. 이분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포항 지진을 유발한 이 지열 발전이 문재인 대통령이 세운 줄 문재인 대통령이 세워서 지금 6개월 만에 이렇게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참 갑갑하죠. 근데도 지금 이 민 대변인은 지열발전 사업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현 정권의 책임을 과거 정권의 책임이냐 전가하려는 데만 정부 여당이 골몰하고 있다라며 왜 우리한테 덮어씌우냐? 문재인 정부 때문인데 왜 전 정권 탓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국민 안전을 방치했다며 인재를 제로 촉발시켜 재앙을 방치한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 탓만 하기 전에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을 방치한 본인들의 과오를 뼛속 깊이 자성하기 바란다 라고 속 터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남 탓하는데 아니고 남 탓은 지금 우리가 일부러 죄 없는데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요.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지열 발전 때문이라고 나왔다니까. 안 들리세요 저기요. 막 너무 답답하네요. 누가 좀 전해주세요. 이분 귀가 안 들리시는 거 아닌가? 눈이 안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더 어이없는 건요. 지금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문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됐던 지열발전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역시도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있더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열발전 지질 유발을 이미 알았더라는 경향신문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에 이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2013년에 파악을 해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민경훈 대변인님 그때 그 시절에 박근혜 정부 대변인 하시지 않았나요? 예? 그지 않나요? 그때도 대변인 하셨는데 지금 또 자유한국당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모른 척을 막 하고 그러시니 그때도 못 들으셨나? 이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국내 EGS 지열 발전을 위한 수리자격 효율 극대화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지열 발전으로 많은 미소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큰 규모의 지진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고서가 언제? 2013년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작성해서 이 미래창조과학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 직접 제출했던 보고서라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 제출된 보고서라는 겁니다. 연구진은 이 보고서에서 포항 지열발전 부지의 과거 50년간 지진 발생 기록을 검토하고 활성단층의 유무를 조사할 것, 그리고 미소지진의 규모 등을 실시간으로 계측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미 2013년에 50년간 이 지진 발생 기록도 살펴보고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지진들이 큰 지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측해야 됩니다 라고 정부에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권고한 안전대책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전혀 적용되지 않은 채 물주입이 그대로 강행됐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럴 거면 조사 보고서를 왜 내라고 했을까? 뭐죠? 알고도 이걸 강행하는 건 뭐예요? 포항 주민들 큰 지진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건가? 너무 무서워요. 결국 포항 지진 정부 조사 연구단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서 예측한 대로 물 주입이 이루어진 2016년 1월 이후 2017년 11월
포항 지진 전까지 발전소 부지 인근에서 무려 96번이나 작은 지진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진이 크고 작은 지진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나왔으면 이건 뭐 포항 시민들 앞에 자유한국당이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사죄를 해도 지금 모자란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 탓 아니라고,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분들의 사고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민경욱 대변인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서 돌려드리고 싶어요. 인재를 제로 촉발시켜서 재앙을 방치한 정부. 이분들은 지금이라도 그 죗값을 물어야 되지 않나. 그때 과연 무엇 때문에 제대로 조사도 없이 이런 지열 발전을 무리하게 들어갔는지, 대체 그 과정에서 누가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왜 이걸 알면서도 그대로 추진했는지 꼼꼼하게 따져 물어야 할 겁니다. 무서워. 이러면 진짜 포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리고 다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더라고요. 또야. 또 일 좀 한다 싶었더니 또 일 안 한다고 지금 또 파행이야? 또 파행.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또 사정이 있대요. 자유한국당이 KT 청문회를 의도적으로 연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려고 지금 법안 소위를 파행시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KT 청문회 못 연다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채용비리 의혹을 차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딱이네, 그쵸? 딱 느낌이 오네. 그거 맞네요.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어제 자유한국당이 KT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속내를 끝내 드러내고 말았다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질타했다고 합니다. 노웅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얘기하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간사가 어제 간사협의 과정에서 KT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과방위가 이번 달 21일에 어제 과학기술 원자력 관련 법안 1소위를, 그리고 오늘은 20일 오늘은 정보방송통신 관련 법안 2소위를 개최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 더불어민주당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같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일에 과방위 소속 간사인 김성수 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의원 말고요, 비례 의원인 김성태 의원이 만나서 법안 소위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결국 법안 소위 자체가 연기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 쪽에서 못 연다는 이유가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21일과 22일로 예정됐던 법안 소위를 자유한국당의 뜻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모든 댁들 마음대로 돼야 응해준다 이런 거예요? 댁들 마음대로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런 건가? 대체 그게 무슨 상관인지. 법안 소위랑 KT 청문회가 대체 무슨 상관이라도 있다는 얘기냐?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여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참, 아무리 속내가 그렇다고 해도, 판을 엎으려고 해도 좀 그럴싸하게 이유를 대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이런 말을 자유한국당 뜻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게 뭐야 대체. 이러니까 KT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KT 측에서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런 지금 소문들이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KT가 그때도 막 홍문정 의원 그때도 위원장이었던 그때도 KT가 어마어마하게 홍문정 의원 아래에 있는 4명을 입사를 시켜주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방위 로비를 했다고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어떻게 했어요? 완전 이건 회사에 명운이 걸려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다 들통나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국회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가뜩이나 돌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렇게
뭐 시덥잖은 이유로 지금 미루고 이러면 우리가 그 의혹이 정말 진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뭐 자유한국당이 지난 14일에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로비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절대 로비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4월 4일 청문회를 반드시 열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랬대요. 지난 14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드시 열겠다고 얘기해놓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돌연 청문회를 열지 못하겠다고 나서는 건 뭘까? 왜 그럴까요? 응? 이거 뭐 누가 봐도 청문회 들어가면 아주 탈탈 털릴 것 같으니까. 물론 지금 이 KT 청문회가 뭐 채용 비리로 청문회를 하겠다 이건 아니고 그 KT 화재 건 때문에 이제 청문회를 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게 어찌됐건 KT 나오면 그 채용 비리 건 이야기가 나올까봐 지금 지레 겁을 먹는 거죠. 그죠? 지금 갑자기 그냥 김성태 전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황교안 당대표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로 번지는 것을 애초에 어떻게 해서든지 애써서 차단하겠다. 이런 저희가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런 것 같으신가요? 이쪽으로 이 자유한국당이 얘기한 청문회를 열지 못하는 이유보다는 이쪽에 훨씬 더 공감이 가죠? 그런 것 같네. 느낌이 오시죠? 아무튼 뭐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은 이미 합의한 대로 4월 4일 KT 청문회 개최에 반드시 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에 터무니없는 이유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분명히 해둔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근데 사실 뭐 민주당에서는 어찌됐건 지금 이 애초에 약속했던 청문회는 뭐 화재 때문에 했던 거라고는 합니다만은 지금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KT 청문회를 알주 대놓고 정말 뭐 자유한국당이 거부를 하든 말든 이거는 특히나 인사채용 채용 비리 건과 관련해서는 이건 완전 청문회를 이걸 주 안건으로 오히려 놓고 지금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청문회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안 된다, 뭐, 말을 빼고 있는데, 그러나 저러나, 네. 오히려 더 국민들은 사실 화재건도 그렇지만, 이 문제가 너무나도 지금 심각한 문제고, 이게 진짜 청문회를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걸 좀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너무 이렇게, 뭘 하기도 전에 뭐 했다고 지금? 뭐 아직 하기도 전인데 도둑이 제발 저려가지고 지레 찔려서 이렇게 막 펄펄 뛰면서 지레 겁먹고 KT 청문회 안 하겠다고 이렇게 자꾸 도망가시고 이러면 청문회 꼭 해야 되겠다. 그죠? 청문회가 뭐야? 특검하죠, 특검. 특검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도 뿐만이 아니라 뭐 국정조사, 특검 해야 되는 거 다 어디 좀 해봤으면 국정조사 하고요. 했으면 좋겠네요. 대체 뭘 얼마나 대단한 걸 숨기셨길래 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 의혹들도 의혹이지만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제기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 못하게 애써서 막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원천 차단하려고 지금까지 나온 의혹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네, 그죠? 아무튼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KT 청문회를 거부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국민들로 하여금 반드시 청문회를 해야겠다, 국정조사, 특검 해야겠다 이런 이 필요성만, 정당성만 더욱더 명확해진다는 걸 자유한국당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모르실 것 같죠? 아무튼 뭐 글쎄 과연 이 청문회든 뭐든 잘 열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절대 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거라는 거. 강원랜드도 그렇고 지금 밝혀내야 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자유한국당 뭐 피한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결국엔 하게 될 거라고. 반드시 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압박을 열심히 푸시푸시 해주셔야죠. 그죠? 너무 재밌겠네. 청문회 하면. KT 청문회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주일,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해주셔서 거듭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시고, 발칙한 뉴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주말 동안 또 꽃샘추위 날씨가 또 쌀쌀하대요. 감기들 조심하시고, 발칙한 뉴스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